네, 반갑습니다. 애기아빠 운전교실의 애기아빠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녁 시간에 국도를 달려보는 거 같이 또 영상으로 보실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 지금 보시면 지금 이제 저녁 8시 35분입니다. 도착 예정 시간이 9시 12분 32k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얼핏 보면 되게 직진거리 23km 같지만 지금 이제 여기서 저희 집까지 이제 갈 텐데요. 이 내비게이션도 같이 보시고요. 네, 상당히 꼬불꼬불한 길이 좀 되겠습니다. 꼬불꼬불한 길인데 저녁 시간에 이 국도는 어떻게 가면 되는지 같이 이번 영상에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울산에서 기장 부산 방면으로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일부러 이 국도를 또 타고 가는데요. 아저씨들 상당히 빨리 다닙니다. 오늘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녁 시간에 어떻게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지 또 참고하시는 또 쉬어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계약 연기 관련 조사를 했는데 오늘이 며칠이죠? 3월 27일인데요. 4월 계약이 찬성이 이제 한 40% 되고요. 9월 계약 찬성이 또 한 3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애들이 빨리 또 학교를 가야 사회생활 또 하고 또 어른들도 또 집에서 또 밖에서 사회생활 또 하고 여러가지 또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잡다가 출발하겠습니다. 자, 항상 엑셀 줄 때도 깜빡이 켰는데 안 들어갔어요. 옆에 아저씨 너무 빨리 들어와서요. 정말 빨리 가죠. 저도 제가 갈 수 있는 속도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겠지만 또 너무 느리게 가지 않고 약간 평균 속도 정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0m 있다가 70 과속이라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엑셀을 아예 뗐습니다. 왜냐? 지금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속도가 유지되기 때문이에요. 저 빨간불 있죠?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조금씩 나눠서 밟아 주셔야 돼요. 자, 옆에 차가 없군요. 엑셀을 밟을 때도 1, 2, 3, 4, 5, 6, 7, 8, 9, 10 가야 되고요. 브레이크도 잉! 이렇게 좀 이상하죠? 훅! 천천히 하면 안 되고 갑자기 급하게 밟으면 안 되고 19876543이 이렇게 밟아 주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급발진과 급정거 때문에 많은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엑셀과 브레이크를 그렇게 적절히 밟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 시험 볼 때는 이렇게 뭐 신호마다 중립을 놔주라고 하지만 실제로 잘 아는 도로일 경우에는 중립을 잠시 놔두는 것도 추천을 드리지만 좀 초행길이나 생소한 길이나 그런 길은 엑셀을 놓고 대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호가 바뀌었는데요. 한 1초, 2초 정도 출발하지 않으면 상당히 빵빵거릴 수 있거든요. 지금 사람은 상당히 빨리 달리는 것 같죠? 되게 열심히 일하시고 집에 빨리 다들 가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2차선 도로로 되어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1차선은 추월차선, 2차선은 조금 더 천천히 가는 차선이거든요. 일단 1차선으로 진행하겠고요.
와이퍼는 계속 켜놓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필요할 때만 좀 켰다 껐다 하고 있는데요. 비가 조금 더 오게 되면 계속 켜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게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죠?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엑셀을 절대 계속 누르고 있으면 안 돼요. 잉 눌렀다 뗐다가 또 잉 눌렀다 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앞에 상황을 보고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소리도 약간 다른 걸 느끼시겠죠? 좀 더 누를 때랑 안 누를 때 좀 구분이 힘든가요? 어쨌든 눌렀다가 뗐다가 살짝 눌렀다가 뗐다가 눌렀다가 뗐다가 떼는 건 어떻게 할 때 떼는 게 좋느냐? 엑셀 순간적으로 뗄 때는 순간적으로 엑셀 뗄 때는 곡선 들어갈 때 첫 번째, 두 번째 내리막길 갈 때, 세 번째 신호등이 멀리서 노란불이나 빨간불 보일 때, 네 번째 앞에 차가 브레이크 등이 살짝 들어올 때, 다섯 번째 앞에 도로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앞에가 잘 안 보일 경우에 지금 엑셀 떼고 있습니다. 왜? 커브길 플러스 그 다음 돈 다음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어느 정도 돈 다음에 다시 엑셀 줘야 되겠죠? 지금 앞에 겨울철엔 서리가 끼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살짝 틀어줘서 서리를 좀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잠시 창문을 열겠습니다. 지금 300m 있다가 60 과속이기 때문에 엑셀 떼고 가고 있습니다. 제 속도는 지금 70km고요. 와이퍼는 계속 켜놓는 게 좋겠네요. 자연스럽게 엑셀 떼고 가면서 60을 맞췄습니다. 60 맞추면 계속 가면 되겠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렇습니다. 과속은 60이면 언제 잡히냐? 66 넘으면 잡힙니다. 70은 77 넘으면 이제 걸리게 되고요. 80은 88, 100은 110, 10%를 더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험도 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이 60일 경우에 과도하게 한 50까지 좀 나아요. 한 40까지 바를 일은 잘 없어야 되겠죠. 제일 좋은 것은 과속도 브레이크를 쓰는 것보다 미리 엑셀을 떼줘서 단속 카메라가 지나가는 시점에 딱 그 속도 정도로 맞춰주고 카메라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엑셀을 주는, 한마디로 이 브레이크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주행이 됩니다. 엑셀 뗀 상태에서 거의 계속 놀아야 되겠죠. 엑셀과 엑셀 뗀 상태. 저 앞에 노란불이죠. 엑셀 뗐고요. 먼저 노란불 확인하자마자 지금부터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갑니다. 왜? 제가 속도가 좀 있으니까요. 섰을 때 덜컹 하는 느낌이 없어야 돼요. 사실 오늘 카메라를 제 머리 위에 끼우고 제가 시야를 돌 때마다 카메라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1인칭 시점으로 찍어보려고 했는데요. 이제 머리 위에 공간이 그렇게 잘 안 나서 이렇게 그냥 찍게 되었습니다. 저녁 운전 만만치 않죠. 차선도 잘 안 보이고.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보시면서 저녁 운전, 특히 시내 운전 말고 또 이제 국도라고 해야 되나요? 운전 이렇게 하는구나 좀 감을 잡으시면 좋겠는데요. 엑셀 눌렀다 뗐다 지금 너무 안 보여서 순간적으로 쌍라이트 잠시 켰다가 껐다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쌍라이트를 계속 키워가면 가도 되는데 내 앞에 차나 반대서 오는 차가 상당히 눈이 부실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너무 앞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겠다 할 때는 쌍라이트를 잠시 켰다가 꺼도 됩니다. 특히 초행길이나 저녁길에는
지금 또 언덕 넘어서 지형을 잘 알 수 없거든요. 이때 내비게이션을 참고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지형도 미리 참고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코너인데요. 쌍라이트 잠시 켰다가 확인하고 껐다가 무리수는 두지 않겠습니다. 자, 500m 있다가 80km 가속이네요. 빨간불입니다. 이미 엑셀 났습니다. 이미 엑셀은 뗀 상태예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돼요. 난 이 정도부터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가야 되겠구나. 낮 시간에 밝을 때, 해가 있을 때 100% 내가 좀 차선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문제가 없고 또 정확하게 운전이 좀 자신 있다 할 때 저녁 주행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때로는 나는 낮보다 저녁 운전이 더 편하다 하시는 또 선생님들, 아저씨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낮에는 이제 햇빛이 이 도면에 비치면서 엑셀 뗐습니다. 최대한 안 서는 주행. 햇빛이 도면에 비치면서 눈이 부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녁에는 물론 그 말이 좀 이상한데요. 저녁에도 이 라이트가 상당히 밝죠. 눈이 부시지만 뭐 도로에 비쳐서 햇빛이 비치고 뭐 눈이 부시고 이런 건 없으니까요. 여기 가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급하신지, 사실 뭐 저도 좀 천천히 가는 편은 아니지만요. 오늘 불금인데 다들 뭐 하고 계십니까? 저희 아내는 열심히 집에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서 씻고 육아를 좀 같이 해야 되는데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정말 직장생활 일하는 거 못지않게 육아가 더 힘듭니다. 더 쉽진 않아요. 정말 경험입니다. 경험. 지금 울산에서 오는 길인데요. 앞에 승용차들이 좀 보이네요. 세단들인데요. 울산 시내에서는 정말 그 SUV 차량이 많이 보입니다. 지금 엑셀 계속 떼고 가고 있습니다. 앞차가 SUV 차량 많이 보이는데요. 특히 많이 보이는 차량 소렌토, 또 뭐예요? 산타페, 또 하나 뭐죠? 두 글자인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차량, 사실 소렌토, 산타페를 제가 좀 더 좋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SUV 차량은 상당히 많이 끌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외제차, 국산차 다 포함해서 중고를 다시 팔 때 감가율이 좀 작고, 이제 만약에 1,000만원 말이 안 되죠. 어쨌든 1,000만원을 샀다 할 때 60% 혹은 70% 가까이 나오는 차 베스트 10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소렌토, 산타페. 또 한 개는 뭐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투싼 차주님들께 죄송합니다. 문자 와서 지우고요. 물론 여성분들은 요즘에 베뉴, 코냐, 또 뭐예요? 셀토스, 그리고 최근에 르노 삼성에서 뭐 나왔죠? XM3, 그리고 또 저기서 트래블 블레이저 나왔죠? 소냐, 그리고 베뉴, 그리고 또 한 개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운전하면서 소렌토 말고 셀토스. 그래, 베뉴, 소냐, 셀토스 중에서는 제가 볼 때 셀토스가 제일 나아요. 셀토스가
제가 확실히 운전해봐도 그렇습니다. 힘도 있고요, 내부도 좀 넓고, 좀 앞뒤 외관도 건담 같잖아요. 약간 남자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여성분들이 상당히 좋아한답니다.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량 중에 또 하나가 이제 티볼리였죠. 여성분들 사는 게 거의 40% 이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티볼리 중고로 사도 괜찮죠. 한 1500 전후로 해도 웬만큼 탈만한 차를 살 수 있습니다. 예, 괜찮아요. 특히 처음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새 차보다는 또 중고를 사서 하는 게 좀 합리적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처음 새 차 너무 돈 많이 드는데 처음에 차 사서 쭉 끌고 운전했을 때 서툴러서 사고가 나거나 하면 사람도 위험하지만 차도 아깝잖아요. 사람도 아깝다는 건 좀 말이 안 되고요. 최근에 XM3가 나오기 전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실제로 이게 출시되고 나서 보니까 이 내부가 좀 아반떼 이상으로 작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외부는 상당히 좀, 특히 뒤태가 파격적으로 이쁘게 나왔죠. 거의 지금 BMW X5는 X6에서 시작되어서 또 벤츠가 따라한 그 모델이 XM3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나가는 거 봐도 이뻐요. 차가 괜찮아요. 근데 트래블 블레이저가 더 좋은 것 같긴 합니다. 트래블 블레이저 상당히 차가 이쁘고요, 힘도 있고요. 타보진 않았습니다. 유튜브로 봤습니다. 네, 트래블 블레이저 추천드립니다. 새 차 살 경우에. 중고차는 한 2,000 정도까지 지금 셀토스가 중고로 나왔나요? 아직 중고로 별로 매물이 없을 것 같은데요. 한 반년이나 1년 더 기다렸다 사실 거면 셀토스 지금 바로 사실 거면 티볼리. 참고로 남자들은 티볼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리막 곡선이죠. 네, 엑셀 좀 더 줘서 옆차랑 같이 안 가도록 할 거고요. 저녁에는 사이드미러와 백밀러, 사이드미러 초보자에게 사이드미러 낮에는요 곡선입니다.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안 줘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브레이크를 살짝 주고 가야 된다고 판단할 것 같으면 절대 확 주시면 안 되고 지금처럼 부드럽게 살짝 밟아줄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엑셀 브레이크 많이 안 밟죠. 기름 아깝다고요. 방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느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기억이 왜 이렇게 잘 안 날까요? 그 말씀 드리려고 했다. 낮에는 사이드미러, 초보자에게는 사이드미러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차선 맞추기죠.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왼쪽 사이드미러를 본 다음에 그 공간이 똑같게 만들고,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 공간이 비슷할 때 이 왼쪽 앞에 선 있잖아요, 차선, 그것이 이제 내 창가에 어디 정도 물고 간다고 표현했는데요. 보통 좀 작은 차는 모서리 정도 올 거거든요. 그렇게 사이드미러 의식적으로 처음에 운전하시면 작게는 한 3개월 정도는 사이드미러를 중간 살짝 보고 차선을 정확하게 맞추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봐도요. 근데 저녁에는요, 사이드미러 보고 차선 맞추는 것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근데 어두워서 잘 안 보입니다. 지금 80이기 때문에 제 속도가 약간만 브레이크 주겠습니다. 70, 딱 70으로 했다가 다시 엑셀. 저녁에는요, 차선 바꿀 때 뒷차 속도 보고 차선 들어가는 용으로 사이드미러를 보죠. 다른 영상에서 많이는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차선 바꿀 때는 반드시 사이드미러를 살짝 먼저 보고 다시 정면 보면서, 방금 좀 빨리 왔네요. 사이드미러를 살짝 보고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되면 정면을 보면서 깜빡이를 넣습니다.
다시 한번 사이드 미러를 살짝 확인한 다음에 엑셀을 주고 가속을 주면서 들어가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사이드 미러를 처음에 살짝 봤는데 못 들어간다. 그럼 내 속도를 더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거나 좀 들어갈 만한 상황에서 다시 한번 사이드 미러를 보고 깜빡이를 정면을 보면서 켜야 됩니다. 정면이 제일 중요해요. 사이드 미러를 보고 계속 사이드 미러 보면서 깜빡이 켜고 엑셀 사이드 미러 보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정면을 놓치면 안 돼요. 지금 속도가 100이거든요. 근데 제 뒤에 차들도 다 바짝 붙어옵니다. 다 100으로 오나 봅니다. 지금 여기 도로 제가 생각할 때 한 80에서 100 사이로 주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도로 많이 다니는 도로가 아닌데 지금 한 3번째인가요? 많이는 아닌데요. 확실히 하면 할수록 낫습니다. 조금 더 도로에 대한 정보는 알겠어요. 특히 남자분들은 좀 이게 경쟁심? 컴퍼티션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다 옆차한테 안 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에 잘 그렇게는 안 해요. 왜? 기름 아낀다고. 기름이 한 80km 정도 전후로 갈 때 제일 연비가 좋다고 얘기를 하죠. 너무 느리고 또 너무 빠른 것보다 너무 느리면 또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8, 90 정도로 많이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확실히 120, 130으로 가는 것보다 80으로 갈 때 연비, 그게 쉽게 말해서 기름이 한 1.3배, 많게는 1.5배 좀 덜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주유를 그만큼 좀 늦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00m 있다가 70 과속이 보이죠? 제 속도는 지금 80입니다. 일단 엑셀을 떼줬어요. 엑셀을 떼줬는데 지금 내리막길이라서 계속 8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보이죠? 동글뱅이 카메라. 자연스럽게 속도 줄어듭니다.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통과를 73 정도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70에서 75 사이에서 놀게 하면 됩니다. 자, 아는 형이 얘기하셨는데 이 고속도로 카메라를 봐라. 얼마나 그 융통성이 좋는, 융통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법도 유연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70 과속이지만 사람이 77까지 10%를 더 준다는 거예요. 왜? 늦게 브레이크를 살짝 줄 수도 있고 또 계기판이 조금 틀릴 수도 있고, 맞죠? 좀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는 걸 고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에는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네, 정말요. 너무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이 없는 이 과속 카메라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형 얘기는 그 세상 카메라도 이 정도의 유연성을 준다. 세상 법도. 근데 우리는 사람들한테 잣대가 어떠냐? 너무 획일화된 거 아니냐?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내 위에 사람이나 밑에 사람을 보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할 때 상당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90%의 사람들은 이 도로를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초행길을 갈 때는 절대 경쟁적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리수를 두시면 안 돼요. 항상 내비 보시고요. 운전,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생각은 빨라야 됩니다.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빨라야 돼요. 행동은요? 차분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차나 좁은 길 이렇게 지나갈 때는 또 되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세밀해야 돼요. 아저씨 생각은 빠르고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행동은 차분하고, 그리고 주차나 좁은 길이나 때로는 또 되게 세밀하게 지나가야 된다. 도로 갈 때 확 좁아지잖아요. 확 좁아지면 과감하게
확 곡선이 심해진다, 확 좁아진다, 과감하게 엑셀부터 떼고 정확하게 핸들에만 모든 에너지에 집중해서 가야 돼요. 순간적으로 계속 뗀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컨트롤 안 되는데 막 엑셀 밟고 이러면 바로 사고 나죠. 자, 360m 있다가 70 가서 지금 제속도는 80이기 때문에 이런 엑셀 뗐습니다. 그리고 신호가 왔죠. 그리고 지금부터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속도를 줄여갈 거예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이 저녁 운전이지 거의 뭐 잡담하는 시간인데요. 그래도 뭐 이런저런 정보들이 또 저희에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테슬라에서 SUV 완전 방탄차 같은 게 나왔는데 한국 돈으로 4,500만 원에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그 전기차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할인율 받으면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상당히 파격적인 차인데요. 포르쉐 911보다도 속도도 더 빠르고요. 방탄이라서 상당히 외부도 강하고요. 잘 깨지지 않고요. 유리가 깨져서 좀 이슈는 됐는데요. 그리고 지금 사이드미러하고 사이드미러가 지금 차이 없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돈만 있으면 사고 싶은데 근데 아직 우리나라 도로나 우리나라 주차 공간에 있어서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아주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내비를 보면서 지형을 다시 한번 파악하고요. 1.4km 있다가 이 고가도로에서 빠진다고 되어 있네요. 저는 근데 그냥 고가도로를 올라가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게 빠르다고 생각해서. 지금 곡선 잘 안 보이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쌍라이트 켜서 확인하고 아 이런 지형이구나 끄고 아시겠죠? 저 앞에 신호 빨간불을 지금부터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엑셀을 밟지 않습니다. 지금 제 속도가 80이거든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게 만들 거예요. 자동적으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 과속이 저 신호 위에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제 속도가 아까 90, 80, 90이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60으로 줄어들었는데 차들이 이제 정지했다 출발하죠. 엑셀을 밟아서 지금 제 속도가 70이에요. 엑셀을 눌렀다 뗐다 하면서 계속 70을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왜? 이 과속 카메라 70으로 지나갈 거니까요. 70으로 지나갔으니까 다시 엑셀을 좀 더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법은 없죠. 정답은 없습니다. 자, 지금 부산 일광 신도시를 저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신도시 부동산 지금 잠실에 엄청 막 21억 되는 부동산이 지금 15억 정도 매물로 내놨는데도 판매가 빨리 안 이루어졌다 이런 말들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 나라 이제 인구는 점점 작아지잖아요. 근데 아직 경기도나 이런 데는 아파트도 매물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근데 물론 브랜드 아파트 학군 교통 좋고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세네 가지 조건이 맞아들면 무조건 집값은 좀 오를 수 없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계속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꾸 저기 뭐죠? 그 외곽으로 빠졌다면 그러니까 전원주택도 유행하고 빠졌다면 최근에는 도시 중심 형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모여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중심가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잠실이나 이런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지만 부동산은 좀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한 20년 넘게 거의 불패신하죠. 하지만 중국도 부동산이 역시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은 부동산 불패신화 가다가 깨졌죠. 저희 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돈 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너무 무리수를 두지 말자.
지금 저 오른쪽 상단에 앞에 S-오일 보이십니까? S-오일 좋은 기름이니까 이 군청이나 경찰서분들은 30년 동안 저기만 가신대요.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좀 더 정품에 정량을 준다고 얘기를 많이 하죠. S-오일. 근데 S-오일 중에서도 또 이제 뭐 우수 등급 받은 그 주유소가 있다 하더라고요. 브레이크 천천히 밟아갑니다. 어두울 때 미리 잘 보셔야 돼요. 금방 도달해요. 그래서 좀 더 정품에 정량 주는 S-오일 추천드립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집에를 가야 되는데 잠시 마트를 가서 이 차선 나오자마자 왼쪽, 이거는 차선 바꾸는 건요 사실 지금 보고 바꾸는 게 아니라 아까 이미 나올 때, 방금 전에 한 5초 전에 차 합류할 때 이미 봐야 되는 거예요. 차에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집이 아니라 어쨌든 마트에 잠시 가서 잠시 간단하게 집에 좀 먹을 거 작게라도 한두 개 사서 집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장 시내에 들어왔거든요. 마트까지만 가서 마무리 할게요. 오늘 괜찮으셨나요? 이 영상을 몇 분이나 보실까요? 100분? 100명 보실까요? 다 보시는 분은 거의 없겠죠? 한두 분은 다 봐주실 것 같은데, 다 봐주시는 분은 저한테 문자 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선정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좀 중립을 두고 있을게요. 확실히 소리 들어보세요. 지금 드라이브 주고 있고요. 다시 중립에 줘볼게요. 중립 주고 있고, 약간 소리가 다르죠. 엑셀레가 있을 때 그만큼 더 자꾸 차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기름을 다 먹겠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저녁 운전에서 신호 외에는, 그리고 급 커브 외에는 브레이크를 거의 쓰지는 않았습니다. 엑셀에서 노는 게 상당히 제일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덜 위험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또 이제 속도가 나니까, 만약에 그 속도가 좀 나한테는 무리수가 있다 하면 브레이크를 조금씩 주고 가시되, 과도하게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그렇게 밟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커브지만 브레이크를 줄 일이 없겠죠? 왜? 오르막이니까 기본적으로 속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돌아서 탑마트 딱 보이면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저 차 뒤에서 깜빡이.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거는 오른쪽 왼쪽이 딱 정확하게 이게 비어 있어야 돼요. 오른쪽 왼쪽이. 제가 깜빡이 켜다 껐는데요. 그러니까 공간이 오른쪽 왼쪽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앞 도심에서 보통 갈 때 물론 깜빡이를 출발 전에 계속 다 켜주는 게 FM인데요, 실제적으로 도심에 다녀보시면 깜빡이를 미리 켜고 있는 차는 한 10%, 20%, 출발할 때, 신호를 받고 딱 출발할 때 켜는 차는 한 40%, 50%, 시작 전에도 안 켜고 출발한 다음에도 깜빡이 안 켜는 차는 한 30%. 저는 출발할 때는 최소 무조건 좀 켜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출발하기 전에도 내가 그 신호의 가장 앞에 있거나 가장 뒤에 멈춰서 대기할 때는 깜빡이를 켜주셔야 됩니다. 켜줘야 돼요. 왜? 제일 앞 차는 마주오는 차가 봐야 되니까요. 제일 뒤에 차는 뒤에 차가 봐야 되니까요. 이 원을 정확히 돌고, 자, 탑마트 보이시죠? 탑마트. 오늘 저기 울산 온양 쪽에 입구에서 부산으로 오기 전에 기장까지
시내로 들어오는 거, 기장까지 들어오는 것 같이 국도 주행을 좀 해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담도 했지만 나쁘지 않으셨죠? 나쁘셨으면 죄송합니다. 자, 차선 정확히 맞춰서 후진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사하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제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도 살짝 돌려볼까요? 네, 애기아빠 운전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뿅! 다음 시간에 만나요. 빨리 가야겠다.